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특별한 레스토랑 라핀 쿨타 솔러 키친 레스토랑. 와, 레스토랑 이름도 진짜 길다, 그죠? 라핀 쿨타 솔러 키친 레스토랑은요, 특이한 점이 뭐였죠? 해바라기 같이 태양을 따라다니는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내가 원하는 메뉴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날 태양이 어느 정도에 떠 있는지에 따라서 태양이 많이 떠 있으면 불이 많이 필요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태양이 별로 없어요. 날씨가 흐려요. 그냥 샐러드만 드세요. 이렇게 되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정말 특이한 레스토랑이지만 정말 진짜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근데 이 레스토랑이요, 유럽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유럽 전역에서 그 팝업 스토어 같이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레스토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한번 이런 레스토랑을 다 꾸려가지고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레스토랑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레스토랑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어로는 다 이해했어요. 이 레스토랑의 가장 큰 특징은 태양열을 사용해서 음식을 조리한다였어요. 요 의미를 영어로 한번 우리가 바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eature는 예전에 학습한 단어죠. 특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feature of the Lapin Kulta Solar Kitchen Restaurant. 다시, the feature of the Lapin Kulta Solar Kitchen Restaurant, the food will be cooked using only alternative energy. The su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장 안에서 요 기호 있죠? 위에서 아래로 땡땡 되어 있는 거는 어떤 약속을 의미하는 거냐면 땡땡 딱 하고 자, 내가 여기서 설명할 거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alternative energy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는 대체 자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태양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 콜론은요,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도 많이 쓰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설명할 때 막 필기하잖아요. 필기하고 땡땡 찍고 그 필기 앞에 있는 내용이 뭔지 설명해 줄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부호죠.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이러한 문장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뭘 먼저 살펴볼 거냐면요. 이 레스토랑의 가장 큰 특징, 대체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그리고 그 대체 에너지는 여기에서는 태양이었습니다. 대체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음식을 만든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대체 에너지가 또 뭐 있는지 그 종류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레스토랑이 쓰는 것과 같은 태양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풍력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 방금 이야기한 태양 에너지, 그리고 지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열 에너지는요, 지구의 내부나 외부에서부터 나오는 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풍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 지열 에너지를 이번에는 영어로 바꿔서 한번 우리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은 바람을 이용한 거잖아요. 단순해요. 그래서 wind energy. wind energy. 그 다음 두 번째, sun을 사용한 거는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solar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태양 에너지니까 solar energy. solar energy. 그렇게 두 단어는 우리가 쉽게 학습을 했어요. 마지막, 이 지열 에너지는 한국말로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영어로도 보니까 뭔가 막 복잡해요. 자, geo라고 이야기 되어 있는 거는요, 뭔가 땅, 지구와 관련되어 있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geo라고 하고 thermal은요, 열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지열이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단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geothermal. 한 번 더. geothermal. 같이 붙여서 geothermal energy. geothermal energy. 한 번만 더. geothermal energy. 라고 해서 우리가 대체 에너지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뭐가 있었다고요? solar energy, wind energy, and
geothermal energy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좋은 점이 있겠죠. 이렇게 대체 자원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맞아요. 환경을 조금 더 보호해주고 지구가 자꾸 아파지니까 우리가 지구를 조금 더 보호해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러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대체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장단점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장단점은 영어로 바로 우리가 advantages and disadvantage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한 번 더.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alternative sources라는 대체 자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ernative sources of energy are clean and green, but the catch is they generate less energy compared to fossil fuel 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장점과 단점이 다 들어있어요. 우선 찬찬히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요. 밑줄 쳐져 있는 단어의 의미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lternative energy source of energy, 대체 자원 에너지는요, are clean. clean이라고 나왔으니까 깨끗한 장점을 먼저 언급을 했네요. 깨끗하고 green, green은 그냥 우리가 딱 봐도 초록색, 초록색은 어떤 걸 의미하죠? 친환경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역하셔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초록색이래요. 깨끗하고 친환경적이지만 그치만 but the catch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catch가 뭔지 이게 과연 이렇게 잡는 건가? 근데 잡는다라는 의미는 동사인데? 동사 앞에 나는 덜을 붙이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면 얘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뒤를 딱 보니까 뭐가 나와요? less라는 좀 덜 부정적인 단어가 나와요. less는 뭔가 이렇게 덜어내고 이렇게 조금 더 줄어들고 이럴 때 좀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이야기를 할 때 less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but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장단점을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앞에는 장점을 이야기했고 뒤에는 단점을 이야기할 텐데 less 에너지가 나왔으면은 얘는 분명히 뭔가 나쁜 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유추하시면서 단어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they generate less energy. generate는 조금 이따 살펴볼 단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떤 뜻일까 한번 생각을 지금 조금 해보시고요. 제가 다른 거 설명하는 동안 내가 한 생각이 맞는지 내가 정말 단어를 몰라도 잘 유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따가 답을 딱 공개할 때 봤을 때 잘 유추를 했다. 그러면 영어 실력이 쑥쑥 쌓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셨죠? 자, generate less energy, 더 무슨 낮은 에너지를 generate 한대요. 그리고 뭐와 비교해서? fossil fuel과 비교해서 훨씬까지는 아니고 조금 약간 적은 양의 에너지를 generate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The catch. 그거는요, 주로 명사를 사용이 됐을 때 이 문장 안에서 가장 좋은 의미는 문제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은 문제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catch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그 대화상에서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What's the catch? 이렇게 물어볼 때, 야, 도대체 그 문제가 뭐야? 또는, 그 함정이 뭐야? 라는 의미로서도 사용이 되거든요. 얘는 격식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비격식적인 표현에 더 가까운 의미로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교과서에서 많이 확인할 수는 없는 그런 문장의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많은 종류의 문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고요. 얘는 아마 영화를 보실 때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일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What's the catch?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예문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ll that money for 2 hours? What's the catch?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데 그 많은 돈을 준다고? 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내가 모르는 나쁜 점이 있을 거야. 이런 정도의 의미로 사용이 될 때 우리가 the catch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래 예문을 보시면은요. 2시간을 일하는데 그 돈을 준다고? 숨은 애로사항이 뭐야? 도대체 내가 모르는 게 뭐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어는요. generate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generate는요.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 라는 의미예요. 맞게 유추하신 친구. 손!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는 단어에 있어서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요. 내가 다른 문장을 통해서, 문장의 옆에 있는 요소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구나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fossil fuel은 설명만 해드릴게요. 화석 연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문장에서 the catch랑 generate라는 단어를 살펴봤는데 이 단어, 우리가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쉬운 단어로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Alternative sources of energy are clean and green, but the catch is they generate less energy compared to the fossil fuel 이라는 단어를, 밑줄 친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쉬운 단어로 바꿔보면 Alternative sources of energy are clean and green, but the disadvantage is they produce less energy compared to fossil fuel 이라는 표현입니다.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유사어 습득하세요. 많이 외우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많은 단어와 유사어를 자꾸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의미를 얘기하는데 the catch라고 쓸 수 있는 거고 disadvantage라고 쓸 수 있을 때에는 내 feel에 따라서 오늘은 disadvantage라고 한번 써보자. 오늘은 the catch라고 한번 써보자. 이런 식으로 문장의 다양성, 표현의 다양성을 줄 수 있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generate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다라고 되면은 produce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 근데 오늘은 뭔가 내가 generate라는 단어를 외웠으니까 한번 적용해보고 싶다라고 싶으면은 produce라는 단어를 쓰는 자리에서 generate라는 단어를 대신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단어들을 알면은 표현을 내가 다양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학습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대체자원의 장단점까지 알아봤어요. 자, 이 모든 것을 고안해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괴짜 요리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안토멜라스네미 나와 있네요. 안토멜라스네미라는 요리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지칭할 때에는 우리가 더 셰프라고 할 수 있고 더 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표현을 더 알려드릴게요. culinary expert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소개하는 사이트에서 이 사람을 더 쿡, 더 셰프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culinary라고 하면 요리에 라는 표현이고, 이거는 조금 격식이 있는 표현입니다. 요거는 그냥 이런 표현이 있구나라고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리사가 다른 요리사들과는 다르게 식당에서 요리를 하기 전에 준비하는 준비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특별한 준비물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Just like any fat, it retracts before impact. And just like fashion, it's a passion for the withered and hip. If you got the goods, they'll come in, buy it just to stay in the clique. So don't delay, act now, supplies are running out. Allow if you're still alive, 6 to 8 years to arrive. And if you follow the maybe out tomorrow, but if the offers shine, you might as well be walking on the sun. 일반적으로 다른 요리사들은 어떠한 음식을 준비할 때 준비하지 않는 것들을 이 요리사는 준비를 하는 거죠. 가장 눈에 띄는 준비물들이 많이 준비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뒤에 보시는 선블락, 선스크린, 선크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자외선 차단제였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는 게 가장 특이한 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자외선 차단제라는 이 단어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쓰여요. 선블락이라는 의미를 사용이 될 때에도 자외선 차단제라는 의미고요. 선스크린도 똑같이 사용이 되는데 이 선크림이라는 단어만 미국에서가 아닌 영국에서 더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세 가지 표현은 다 많이 쓰이는데 선크림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선크림을 바른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영어로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을 입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쓰죠?
I put on my coa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put on.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영어로서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옷을 입는다, 무엇을 입는다라고 할 때. 근데 되게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가 영어로서 화장을 한다거나 크림을 바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선크림을 바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동사의 표현이 아니라 조금 다른 동사의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다른 동사의 표현을 써서 우리가 요것을 표현을 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어색하냐면요. 영어로서 어색한 게 아니라 이걸 한국말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대로 해석을 하면 그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메이크업을 한다 또는 선크림을 바른다. 크림을 바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냐면요. 바로 apply, wear, put on sunblock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apply는 적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sunblock을 apply 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도 선크림을 바른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sunblock은 wear, 이 wear는 우리 옷 입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wear makeup, put on a makeup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써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따지고 보면은 선크림은 잘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 화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요새 화장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니까 뭐 화장을 입는다 뭐 이런 표현이 됐었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요건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은 요거는 좀 특이해서 이런 식으로 요런 동사를 씀으로써 내가 선블락을 바른다, 선스크린을 바른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화장을 한다 라는 표현을 할 때도 똑같이 put on makeup 또는 wear makeup, apply makeup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네요. 오늘 하나 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했죠? 선블락 등등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선글라스. 왜요? 태양열을 사용을 해서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선글라스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ingredient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ingredient는 일반적인 요리사들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재료죠. 음식을 하기 전에. 이 ingredient라는 말 자체는요. 요리의 재료나 특정 성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ingredient라는 말은 특히 요리의 재료로서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보고 있는 요리사는 요런 세 가지 준비물이 필요했는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구죠.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solar cooke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재료는 바로 solar cooker입니다. 이 solar cooker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 solar cooker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우리 집에 가면은 다 이제 가스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불을 정말 손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보다 발달되지 않은 그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에서는 가스의 공급이 모든 집집마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소lar 쿠커를 통해서 굉장히 저비용으로 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다 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소lar 쿠커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되게 많은 나라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원봉사 같은 거 나갔을 때 요리를 해먹고 싶을 때 많은 소lar 쿠커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을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요새 정글 같은 데 가는 프로그램 보면은 딱 불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없어. 불을 되게 힘겹게 얻잖아요. 조금 쉽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게 누구나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소, 특히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소lar 쿠커가 불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걸 우리가 solar cooker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solar cooker의 특징을 세 가지 문장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solar cooker의 특징을 세 가지 문장으로 살펴볼 텐데 제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 문장 세 가지 안에 다 의미로 내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딱 문장을 하나, 둘, 세 개를 읽으면은 저게 어떤 걸 의미하겠구나 라고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겁니다. 꼭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시도해보세요. 이게 저도 아직 시도해본 적은 없는데 시도 꼭 해보시고 내가 요리 꼭 해보시고
느낌이 어떤지, 맛이 어떤지, 불의 맛이 되게 음식을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 태양열의 맛은 어떤지 꼭 후기 남겨주세요. 자, solar cooker는 a device which uses the energy of direct sunlight to heat or cook food라고 나왔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 device which uses the energy of direct sunlight to heat or cook food라고 나왔습니다. 자, 똑같은 표현을 또 쉽게 풀어서 설명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단번에 느끼실 수가 있는 게 the energy of direct sunlight이라는 표현. 요거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단어였죠. solar energy를 설명해 준 거잖아요. 풀어서. 그쵸? 태양열은 태양에서 직접 받은 열을 이용해서 그 sunlight를 햇빛을 받아서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또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device라는 의미는요. 기구를 의미합니다. 요 기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solar cooker라는 이 기구는 무엇이냐면요.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사용을 하냐면요.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에너지냐면요. 직접적인 햇빛에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불로 데필 거고요. 그리고 요리를 할 거예요. 무엇을? 음식을 요리할 거예요. 아, 그렇게 사용되는 게 바로 이 solar cooker구나. 지금까지 제가 다 설명했던 요소들이 바로 이 한 문장에 쫙 들어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들은 방금 학습했으니까 이 문장에서 좋은 문장인데 한 가지 단어만 고치면 더 좋겠다. 어떤 단어예요? 맞아요. 이 use라는 단어를 뭘로 고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harness.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왜? harness는 우리가 감정이나 에너지를 활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정확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이 uses를 harness로 바꾸면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냥 harness와 use의 차이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은 지금 알고 계신 거죠.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Many solar cookers presently in use are relatively inexpensive low-tech devices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Many solar cookers presently in use are relatively inexpensive low-tech devices라고 나왔네요. 대부분의 solar cooker는 현재 사용이 되는데요. 왜 사용이 되느냐면요. 그것들은 relatively 비교적 굉장히 비용이 낮고 그리고 low-tech devices라는 거는 기술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기술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 기구는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이 solar cooker가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they use no fuel and cost nothing to operate. 한 번 더. They use no fuel and cost nothing to operate. operate는 운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fuel. 기름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cost nothing.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특징이자 가장 큰 뭐라고요? 맞아요. advantage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방금 우리가 배운 이 solar cooker에 대해서 한번 우리 쭉 쉬지 않고 같이 천천히 큰 소리로 영어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우리가 배울 학습 내용들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하나씩 넘기면서 여러분들이랑 천천히 영어로 같이 읽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의미는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의 의미도 다 알고 있으니까 천천히 하나씩 큰 소리로 발음 또박또박하게 명확하게 내면서 읽어봐요. 시작! Solar cooker, a device which uses the energy of direct sunlight to heat or cook food. Many solar cookers presently in use are relatively inexpensive, low-tech devices. They use no fuel and cost nothing to operate. 라고 우리가 세 문장으로 solar cooker가 뭔지, 태양 기구, 태양으로 요리하는 이 요리 기구가 무엇인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힘들게 만든 이 레스토랑,
괴짜 요리사가 만든 레스토랑이었죠. 이 레스토랑에 온 손님들의 반응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레스토랑에 왔던 손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태양열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면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정답이 뒤에 있네요. 미식가들도 인정한 맛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양열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면 진짜 맛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맛있다 라는 표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표현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It's delicious 라는 표현이 있죠.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It's delicious 이렇게 읽지 마세요. 왜냐면 언어잖아요. 나의 모든 감정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언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감정을 넣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를 읽을 때 감정을 넣어서 읽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감정을 넣어서 읽어야지만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delicious라는 단어를 읽을 때도 it's delicious 이렇게 읽지 마세요. 같이 어떻게 읽는다고요? It's delicious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습득할 수 있는 거고 전달할 수 있는 거니까.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라는 이 delicious라는 표현도 굉장히 다양해요. 외국 사람들은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바로 표현인데 자기의 감정을 너무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표정도 진짜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언어에 녹아들어서 하나의 상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음식 맛있어요? 라고 하면 네 맛있어요 라는 표현밖에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근데 외국 사람들은 delicious라는 표현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다양한 표현들을 한번 학습해 볼 겁니다. 자, 4가지 단어가 있네요. 이 단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delicious, delicious. 감정 넣어서 맛있는 감정으로 tasty, tasty. appetizing, appetizing. 그 다음 mouth-watering, mouth-watering 이라는 4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3번째 단어와 4번째 단어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왜 그러냐? appetizing 이라는 뜻도 되게 맛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은 왜 우리가 메인 디시 먹기 전에 꼭 먹는 음식 메뉴가 있죠. 꼭은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게 정말 나오는 본 음식을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를 먹는다 해서 왜 식당 가면은 에피타이저 뭐 드실래요? 라고 물어볼 때도 가끔 있잖아요. 그게 이제 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먹을 본 음식, 본 메뉴를 더 맛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에피타이저라고 하면서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쬐끔쬐끔하게 음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appetizing이라고 쓰면은 맛있는 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 학습했고요. 그 다음 이 단어 지적해봐요. mouth와 watering이 2개 있어요. mouth는 입이고 watering은 뭔가 물이 나오는 건데 물에 입과 물? 입에 물이 고여? 입에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이 고이니까 우리가 어떨 때 침이 많이 고이죠? 맛있는 음식 보면 막 침이 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맛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감정 실어서 정말 맛있는 음식 봤을 때 내 감정이 동요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delicious, tasty, appetizing, mouth-watering 4가지 단어를 학습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맛있는 이라는 의미 말고도 진짜 맛있다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 같이 한번 학습해볼게요. 근데 개수가 좀 많아요. 개수는 많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3개만 학습해 가셔도 나중에 레스토랑에 갔을 때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게끔 제가 보여드리는 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표현만 한 3개 정도만 외워두시면은 내가
영어로 말하는데 훨씬 더 풍부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It was delicious. 한 번 더. It was delicious. 요거는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표현도 또 보여줄 거거든요. 그 표현을 한번 같이 외워보자고요. 짠! I really enjoy the meal. I really enjoy the meal. 근데 요것도 감정 실어서 I really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Enjoy the meal. 다음 세 번째 표현. It is really delicious. It is really delicious. 뭐 이거 지금 시제 이런 거 자꾸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런 표현으로 같이 그냥 일맥상통하게 외워주시면 돼요. 만약에 요거나 사실 시제만 바꾸면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문장을 자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It is really tasty. It is really tasty.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다섯 번째 How delicious.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How delicious. 그 다음 여섯 번째 It tastes yummy. yummy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죠? 이렇게도 사용이 되는구나. It tastes yummy 라는 표현까지. 그 다음 일곱 번째 It tastes heavenly. 천국을 맛본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진짜 맛있었어요 라는 거죠. It tastes heavenly. It tastes heavenly. 이렇게 우리가 맛있다, 맛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는 표현과 관련된 표현들을 일곱 가지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응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쭉쭉쭉 보고 마음에 드는 표현 3-4가지만 여러분들이 딱 가져가서 학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스토랑에서 가장 맛있는 메뉴는 뭐예요?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식당에서는 뭐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표현하는 거. What's your best dish? What's your best dish? 한 번 더. What's your best dish? 그러면 음식을 다 먹었어요. 먹고 난 후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라는 표현을 해주고 싶을 때는 우리가 방금 학습했던 7가지 표현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It was delicious. It was delicious. I really enjoyed the meal. I really enjoyed the meal. It is really delicious. It is really delicious. It is really tasty. It is really tasty. How delicious. How delicious. It tastes yummy. It tastes yummy. 그리고 마지막으로 It tastes heavenly. It tastes heavenly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다라는 표현과 관련돼서도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항상 자연을 훼손하면서 뭔가 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씩 있잖아요. 우리가. 그치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고 이렇게 저비용으로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오늘의 팝 퀴즈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태양열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알아봤고요. 실제로 그렇게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그런 레스토랑도 살펴봤습니다. 라핀쿨타 태양주방 식당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조금 덜 훼손시키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오늘의 팝 퀴즈입니다. 오늘의 팝 퀴즈는요. What energy did the chef use to cook? What energy did the chef use to cook? 정답을 알고 계신 친구는 바로 이 주방 식당 라핀쿨타 태양주방 식당이었습니다. 이 이름까지 잘 생각해 나가면서 답이 뭔지 알고 계신 친구들은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서 우리 재밌게 영어 학습해봐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바이바이.